70년, 한 사람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세상과 단절한 시간입니다. 그는 1945년 광복을 예언했습니다. 1950년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가 말한 그 해, 지금입니다. 올봄. 동쪽 바다 건너 열도에서 시작될 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오늘 그 예언의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00m가 넘는 그 봉우리 어딘가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의 물결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바람 소리와 새벽 안개만을 벗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남이라 불렀습니다. 구름 속에 숨은 바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우남도인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미래를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그에게 예언이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자연이 건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산속 수행자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온다. 1950년 봄 전쟁이 터지기 석 달 전 그는 경고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니 산으로 피하라. 1987년에는 눌려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했고 1997년에는 금고가 텅 비는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의 예언. 네 번 모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남도인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돈도 제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2년 전 드물게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오래전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수온 변화로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 진동을 여러 차례 감지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우남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도인은 그곳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남도인이 전한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봄, 동쪽 섬나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가라앉는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나 도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땅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래 기울어진 저울이 제자리를 찾는 것과 같다.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그 땅은 위태로운 곳에 서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교차점. 세계 어느 곳보다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도인은 말했습니다. 땅은 수백 년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진행됩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거대 도시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역사에 물이 스며들고 저지대 주택가가 침수되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은 안전할까요?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쪽 열도가 가라앉을 때 그 여파가 우리 남동 해안에도 미칠 것이라 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인은 이것을 땅의 깊은 숨쉬기라 표현했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처럼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도인은 단 한 번도 이웃나라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이것이 땅의 이치라고. 그리고 바로 그 이치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동쪽이 가라앉는 동안 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도인이 전한 이 단순한 진리가 서해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인천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 바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섬들이 서로 이어지며 점차 거대한 평야가 형성됩니다. 도인은 이 세 땅의 규모가 현재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인은 이 땅을 단순히 새로 생긴 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토라 했습니다. 옛 땅, 원래 우리 것이었던 땅, 수천 년 전 바다에 잠겼던 선조들의 터전이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되찾는 기쁨,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땅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은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으니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새 땅이 솟아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땅을 통해 중국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도인은 그 미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나아가 유럽 끝까지 철로가 이어지는 세상. 옛날 비단길을 낙타가 걸었다면 이제는 고속열차가 그 길을 달리게 됩니다. 고립된 반도가 대륙의 관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싶다는 열망. 그 꿈이 전쟁이나 정복이 아닌 자연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한 지각 변동은 자연만 바꾸지 않습니다. 정치 지형도 함께 흔들립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거대한 세력들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됩니다. 땅이 움직이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연의 대격변은 정치의 대격변으로 이어집니다. 도인은 서쪽의 거대한 나라를 용에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해온 그 용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심부의 힘이 약해지면 변방이 들썩이는 법. 오래 눌려있던 지역들이 하나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가 움직이고 내몽골이 움직입니다. 하나로 묶여있던 것들이 서서히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이 변화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 북녘 땅에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북쪽 체제를 지탱해온 가장 큰 버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쪽 이웃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인은 말했습니다. 버팀목을 잃은 집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그러나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붕괴가 아닙니다. 도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총소리 없이, 폭탄 없이 체제가 스스로 녹아내린다고. 봄이 오면 겨울눈이 저절로 녹듯이 막아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북에서 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난민의 물결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가족이 서로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8천만 인구의 하나 된 나라가 탄생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땅, 그리고 서해에서 새로 솟아난 영토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인은 이것을 확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이 있습니다. 갈라진 땅, 헤어진 가족,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 그 한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인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 앞에는 반드시 큰 시련이 있다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칩니다. 도인은 이 시기를 뼈를 깎는 아픔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려면 수술대에 올라야 하듯 나라 전체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칩니다.
도인은 권력이 2번 바뀔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2번째는 다릅니다. 기존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 정치판의 규칙을 모르기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대기업 구조의 어두운 면, 교육 제도의 뿌리 깊은 문제들,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 그것이 마침내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당연히 저항이 거셉니다. 오랫동안 이익을 누려온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인은 말했습니다. 거리가 소란해지고 말들이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온갖 소문이 퍼지고 편이 갈리고 사람들 마음이 흉흉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새 것과 헌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이 기간이 가장 힘든 고비가 됩니다. 그러나 도인은 이것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대들보를 바꿀 때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 중요한 것은 그 소음에 놀라 공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썩은 것이 도려내진 자리에 새살이 돋는다고. 3년의 아픔을 견뎌내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도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버텨내는 힘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인은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집안이 평온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가족 사이에 쌓인 서운함이 있다면 지금 풀으십시오. 멀어진 사이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어떤 재물보다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함께 살려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창고에 쌀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웃의 정을 쌓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온갖 소문과 두려움이 퍼집니다.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기도하는 분은 기도로, 명상하는 분은 명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흐린 물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맑은 물에서는 바닥까지 보입니다. 도인은 시련 이후의 모습도 그려주었습니다. 4년 뒤, 이 나라는 세계 4번째 경제 대국이 됩니다. 동쪽 이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중재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이 나라를 찾아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오래된 이상이 마침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도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땅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바르게 살고 서로 손잡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전승의 바탕을 둔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